만약 남자가 여성보다 1,100만 명 더 적은 나라가 있고 아기들이 영하의 온도에서 밖에서 낮잠을 자며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땅,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7대기의 겨울을 견디는 마을에서 구급차를 타고 순항하는 백만장자까지 이 나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수리 탐험 채널을 구독하고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장소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제 러시아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번, 지리와 기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전해여인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1,70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1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핀란드, 중국, 북한이 포함됩니다. 광활한 크기 덕분에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는데 북쪽은 북극의 추위, 남쪽은 아열대의 따뜻함을 보이며 기온은 67덱시 이하에서 자소 5덱 이상까지 변동합니다. 극단적인 추위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인 오이미아콘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기온이 67덱지오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러시아 부모들이 독특한 전통을 실천합니다. 바로 아기들을 겨울철에 잘 포장하여 바깥에 두는 것인데 이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고 내성을 키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극단은 러시아의 풍부한 전통을 반영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천 년 된 관습을 지키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추코트카입니다. 얼어붙은 툰드레에서부터 찌는 듯한 남부 평원까지 지리는 러시아의 삶을 형성합니다. 19번, 인구 불균형과 성비 차이. 약 1억 4,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제곱킬로미터당 8명만 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과 같은 광대한 지역은 인구가 드물고 서쪽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들은 번화한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이주하게 만들며 동부 지역은 인구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러시아에는 성비 불균형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성 약 8,400만 명과 남성 7,300만 명으로 1,1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인구 현실은 특히 여성들이 관계를 찾는 데 있어 독특한 사회적 동태를 만듭니다. 많은 여성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느끼며 이는 해외에서의 기회를 탐색하는 국제 연애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8번. 러시아 여성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우아함. 러시아 여성은 우아함과 문화적 스타일 감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종종 국제 미인 대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녀들의 우아함은 단순한 타이틀을 넘어 일상적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러시아의 어려운 기후를 고려할 때 외모에 대한 이런 헌신은 특히 눈에 띕니다. 여성들이 하이힐과 맞춤형 코트를 입고 눈 덮인 거리에서 영하의 온도 속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식료품 쇼핑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멋지게 처리됩니다. 러시아 여성에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 규율, 그리고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옷이 있을 뿐이다. 라는 속담이 이 사고방식을 잘 표현합니다. 혹한의 겨울에도 그녀들은 스타일리시하게 남아있으며 자신감과 강인함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녀들의 우아함에 대한 헌신은 그들의 적응력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11번. 역사적 정점이 전자의 자율이 정자적으로의 시험 중정유산마. 러시아는 광대하고 역사적으로 풍부한 나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1921년 혁명 전에는 동유럽에서 태평양까지 걸쳐 있는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대전은 불안정을 초래했고 1922년에는 소련이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동안 러시아는 소련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과 같은 주요 세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러시아는 그 크기, 천연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역할 덕분에 여전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는 그 글로벌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16번. 블라디미르 푸틴, KGB에서 대개임학이기요 대통령까지, 전나이시 대통령까지. 블라디미르 푸틴은 1975년 KGB 요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주로 반첩보 활동에 집중하고 후에 동독에서 정보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신중함, 전략적 분석, 그리고 충성심을 강조했으며 이는 그의 후속 정치적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1년 KGB를 떠난 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상승은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 해 말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장기적인 지도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15번. 크렘린과 붉은 광장. 크렘린은 러시아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중심지로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스크바의 요새화된 복합 단지입니다. 러시아 전역에 있는 약 20개의 크렘린 중 가장 유명한 모스크바 크렘린은 궁전, 대성당, 정부 청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의 공식 관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차르들의 왕관과 러시아 예술과 같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적 중심지이자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렘린 맞은편에는 붉은 광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상징적인 모스크바의 명소로 소련 시민에서부터 현대의 정치적 시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14번. 모스크바, 수도이자 현대의 경이로움.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로 1,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이 도시는 고대 전통과 현대적인 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렘린, 붉은 광장, 극장, 박물관, 공원 등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인구 1인당 100만 장자가 많은 도시 중 뉴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부 부유한 주민들은 모스크바의 복잡한 교통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임대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번. 모스크바 지하철, 지하에서의 아름다움. 모스크바 지하철은 1935년에 개통되어 호화로움과 역사의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소련 시대에 건설된 이 지하철은 나라의 힘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웅장한 대중궁전들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마야코프스카야 역과 같은 화려한 역들에 놀라게 되는데 이 역은 아르데코 스타일과 미래적인 터치가 결합되어 있으며 또는 플로시차드 레볼류치 역에서는 노동자들의 청동 조각이 역사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12번.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며 존선큐크버라마 8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릅니다. 1916년에 처음 개통된 이 철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며 잊을 수 없는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7일간의 여정은 러시아의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번화한 도시부터 외딴 마을, 울창한 숲에서 광활한 스텝, 그리고 장엄한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번. 시베리아, 광대하고 혹독하며 신비로움. 시베리아는 1,300만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러시아의 76%를 덮고 있지만 인구는 4천만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극단적인 자연 환경으로
정의됩니다. 우뚝 솟은 산들, 얼어붙은 툰드라, 울창한 숲, 그리고 청정한 호수들이 그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오이мя콘과 같은 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기온이 67°C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번. 굴라크, 역사 속 어두운 장. 굴라크는 소련 정권 하시베리아에서 설립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용소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고통이 특징인 어려운 시기를 나타냅니다. 굴라크라는 용어는 러시아어로 교정노동 수용소 본부를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이러한 외딴 수용소들은 정치적 반대자와 위협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들은 종종 가혹한 환경과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은 시베리아의 자원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도로와 철도와 같은 인프라를 극한의 상황에서 건설했습니다. 굴라크는 그 가혹한 현실로 기억되며 많은 수감자들이 열악한 조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굴라크는 대량 매장지와 수감된 사람들의 고통을 반영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역사적 기록과 연관됩니다. 현대의 논의에서는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인물이 이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굴라크는 러시아의 과거를 생생히 상기시켜주며 정의와 역사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9번. 오임야콘, 추위의 극지. 오임야콘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중 하나로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온이 70°C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겨울은 9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오이мя콘의 약 500명 정도의 주민들은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며 차가 얼지 않도록 24시간 자동차를 가동시키고 두꺼운 털옷을 포함해 여러 겹의 옷을 입습니다. 이 지역의 동물들 또한 생존을 위해 두꺼운 털을 성장시킵니다. 극단적인 추위는 이웃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며 주민들은 술록고기와 냉동된 생선을 포함한 고단백 식단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지역 원주민인 야쿠 사람들은 이 혹독한 환경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통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얼어붙은 온도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시베리아는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니라 전설적인 바이칼 호수와 같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8번.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보석. 바이칼 호수는 종종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담수호입니다. 이 호수는 수정처럼 맑은 물, 독특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숨막히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물이 놀라운 얼음 형상을 만들어내며 마법 같은 풍경으로 변합니다. 지구의 담수의 5분의 1을 보유한 바이칼은 깊이가 1040m, 5,380피트를 넘으며 이는 두 개의 부르즈 칼리파가 겹쳐 있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바이칼의 생태계는 세계에서 유일한 담수 해양 포유류인 바이칼 물범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시베리아는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우랄 산맥과 1천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인 시베리아 타이가를 자랑합니다. 이 북극성 숲은 곰, 스라소니, 무스와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노릴스크와 같은 지역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7번. 노릴스크, 러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노릴스크는 시베리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염은 광범위한 니켈, 구리, 팔라듐 채굴에서 발생하며 재련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황과 다른 유해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심각한 환경 파괴와 건강 문제를 초래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릴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외딴 도시 중 하나로 공기나 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시민들도 방문하기 위해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노릴스크의 상황은 산업오염과 그것이 공공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강조합니다. 7번. 노릴스크. 러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종종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며 우아한 건축물, 운하 네트워크, 그리고 풍부한 문화 역사로 잘 알려진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년 넘게 러시아의 제국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웅장한 겨울궁전에 자리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렘브란트, 다빈치, 피카소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 3,100만 점 이상이 소장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술 컬렉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은 해가 거의 지지 않아 신비로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는 축제, 콘서트, 기념일들이 열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활기차고 잊을 수 없는 여행지로 만듭니다. 5번. 추코트카, 북극의 원주민 전통. 추코트카는 러시아 극동의 외딴 지역으로 지구에서 가장 춥고 사람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겨우 5만 명에 불과하며 혹독한 환경과 영구 동토층으로 인해 생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온 추크치족과 에스키모족은 독특한 전통으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는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이 어려워 지하 무덤 대신 지상묘를 사용하는 등의 대체적인 매장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뛰어난 환대 문화로 유명하며 항상 음식, 피난처, 그리고 따뜻함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4번. 러시아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전통. 추코트카에서 원주민 공동체들은 독특한 환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손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때로는 잠자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습은 친밀함과는 관련이 없으며 생존과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극한의 북극 조건에서 공동체의 협력과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커플 간의 상호작용 방식도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밀한 순간에도 천을 보존하기 위해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수세기 동안 발전해 온 것으로 북극 지역 공동체의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잘 보여줍니다. 3번. 캄차카 반도, 러시아의 불과 얼음의 땅.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활화산, 간헐천, 거친 피오르드, 그리고 편안한 온천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300개가 넘는 화산이 있으며 그중 29개는 여전히 활화산으로 활동 중입니다. 캄차카는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캄차카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풍경 중 하나는 간헐천 계곡입니다. 이곳은 지열 활동으로 인해 김이 나는 온천과 끓는 진흙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극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티베트 후손으로 이루어진 작은 불교 공동체가 이 지역에 사원을 세워 그 거친 아름다움에 영적인 감각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번. 보드카보다 차, 러시아의 놀라운 인기 음료. 대부분 사람들은 러시아를 보드카와 연관짓지만 사실 차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는 1인당 차 소비량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는 17세기 러시아에 도입되었으나 처음에는 유럽보다 10배 더 비쌌습니다. 이는 긴 운송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차는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면 친구의 집에서 차와 함께 쿠키, 꿀 또는 잼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하루에 평균 5-10잔의 차를 마시며 이는 진정한 국민 음료입니다.
1번 테트리스 슈리엔겐이 러시아의 상징적인 게임 유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인 테트리스가 러시아에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84년 소련의 엔지니어 알렉세이 파지트노프는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던 중 테트리스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이름을 그리스어 테트라, 4개를 의미와 자신의 좋아하는 스포츠인 테니스에서 따왔습니다. 소련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트리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디오 게임 중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게임 세대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풍경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웅장함까지 러시아의 아름다움은 비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여행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벨도 잊지 마세요.